아까 지금 태민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게 좋아해요. 지금 만나서 한마디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약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무용하기 전에 이제 미술 했었고, 그 다음에 무용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 무용하다가 발레단 와서 이제 또 잠깐 친구들이랑 이렇게 쇼핑몰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많이 변해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걸 좀 많아서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는 좀 성격이어서,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저지르고 보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음, 그 당시에 사실 쇼핑몰 하다가 처음에 잘 되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좀 빚을 많이 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던 차에 발레단 생활은 이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연찮게 일본 쪽에서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 쪽에 작품이 팔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었고, 네, 그러면서 사진을 이제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란 걸 알게 됐죠, 나중에는. 저에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되짚어 봤을 때 저는 약간 3일 밤새고 하루 그냥 기절하는 타입이 편해요. 근데 무용 중에 특히 발레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각품을 따졌을 때 조각들은 되게 섬세하게 작업해야 되는 게 좀 발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섬세하게 계속 깎아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정체를, 아름다움을,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지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매일 해야 돼요, 그거를 쳇바퀴처럼.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며칠 미쳐 있다가 그냥 하루 정도 그냥 기절해 버리던지 아예 놔버리는 타입인데, 발레랑 안 맞았던 거죠. 매일 출근해서 똑같이 그 수련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잖아요. 창작물이다 보니까 한 뭐 5일 밤새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이제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오히려. 근데 발레한다 할 때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꽂혀 있으면 그거에 꽂혀 있다가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중에 느껴보니까, 지금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나에 대해서 분석이 좀 부족해서, 예, 많이 배웠죠. 근데 참 웃긴 게, 또 인물 쪽이다 보니까 팀을 모아야 돼요. 뭐 컨셉을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또 메이크업도 필요하고 뭐 의상팀도 필요하고, 가끔은 무용수는 무조건 필요해지고. 혼자만 작업했으면 한 프로젝트를 1년에 한두 개 했지 못하지도 않았을까. 근데 사람들과 어쨌든 여러 명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해 줄 만큼 나도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압박감과 자유로움의 그 중간 사이를 좀 잘 걷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무용수들이 편해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뛰는 걸 찍을 때 하나의, 그냥 남들은, 다른 작가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다리만 찢어주면 되는 게, 우선 발끝도 중요하고 손끝도 중요하고 시선 처리도 다 중요한데, 다른 작가들은 이제 뭐 발만 찢어졌다고 해서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무용사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무용수들이랑. 그러니까 작업량도 빠르고,
그리고 한 10컷 찍을 때 한 번에 그냥 찍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용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서로 다 윈윈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예민하긴 한데 우선 동작적인 건 1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댄서였기 때문에 보기 싫은 동작을 굳이 이제 많이 쳐내려고 하죠. 댄서가 싫어하는 그 라인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웬만하면 아무리 뭐 좋은 비시고 좋은 것더라도 하더라도 조금 이거는 별로다 싶으면 이제 많이 쳐내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동작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색감. 그래서 색감을 한 종류를 한 10가지 이상은 좀 만들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쫙 펴놓고 우선 사진이랑 장르 자체가 좀 그림이랑 다르게, 그림은 리터칭 입히는 순간 끝이잖아요. 계속 변화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잖아요. 존재무일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근데 다 재밌게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원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색깔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 봐서 저는 좀 많이 만든 다음에 펴놓고 그 다음에 와이프랑 둘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도 미술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보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게 제일 나을지. 그래서 우선 그 몇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댄서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요. 같이 했던 댄서들이나 제가 친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베스트를 뽑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가 이제 종이, 재질이나 이런 쪽이죠. 가장 좀 알려진 계기로 된 게 섀도우라는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전년도에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때 무슨 어떤 한 작품을 계기로 인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섀도우로 변화되면서 그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100%내 자유의지, 유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100%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쏟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혼자 마무리 정리를 할 때, 그리고 무용수들이랑 중간에 과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재밌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해낼까 이제 막 연구를 하고 사람들한테 막 조언을 구하고 하다 보면 또 맡겨서 이제 막 끙끙대다가 그 다음에 또 무용수를 만나갖고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용수한테 전체 다 스케치를 돌리고 또 무용수들 또 조언을 줘요. 이런 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받아들여요. 한 60%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40%는 또 현장에서 또 만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잘 풀렸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또 이제 후작업이, 저는 이제 후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후작업 할 때 또 한 며칠 동안 이제 낑낑 대겠죠. 이제 그 사진 리터칭 할 때 섬세해야죠, 당연히. 왜냐면 진짜 대형이나 특히나 이런 거 가면 갈수록 더 섬세해지거든요. 피부 결이라든지 뭐 하나까지 다 작업을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창작에 대해서,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레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발레라는 건, 클래식이라는 건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매일 수련을 하는 건데, 사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창작물, 그래서 사진보다는 창작물은 어떻게 보면 뒤에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조각품을 깨서 다시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드는 작업을 보거든요. 다시 실로 꼬매든 뭘 하든. 근데 발레는 실로 꼬매는 순간 망가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창작물이란 것 때문에 깨 부숴서 다시 한번 그걸 재조합해서 다시 한번 창작물을 만들고, 발레리노에서 사진가, 그 당시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태어나면 내 작업보다는 다 너무 그런 인물 포커스밖에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게 되지? 내 작업이 별론가? 이제 혼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근데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많이 배웠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 관심 마저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걸 듣고 정말 좀 충격받았고 되게 되게 운이 좋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SBS 무슨 인터뷰였는데 그 잠깐 짤막하게 뉴스에 나온 거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어떤 그 지금 그 감독님이, 총 연출 감독님이 그 뉴스를 보고 야, 저 작가랑 언젠가 한 번쯤은 작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메모를 해두신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TV 보다가.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제 어떤 광고주가 그런 시안을 제안했는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가 있다, 이 작가 빨리 연락해봐라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딱 전화를 온 순간
무조건 하겠다 해서 페이 듣지도 않고 야 이거는 저 무조건 하고 싶다. 왜냐면 저도 영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내년쯤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섀도우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계획 자체가 이제 뭐 퍼포먼스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이제 광고 쪽에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상을 받고 또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광고가 어떻게 보면 진짜 광고를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쪽에서도 뭐라 해야 되지? TV에 많이 그 송출된다고 해야 되나? 그걸 엄청나게 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이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생겨났죠, 저에겐. 네, 두 번째로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기회이지 않았나. 이제 그 작업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이 댄서들이 현대명 댄서냐는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발레 댄스 하면은 우선은 이렇게 발레복 이렇게 항상 난 쫄쫄이 바지 뭐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업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현대명이야? 현대명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좀 많이 깨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정말 멋있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댄서들도 정말 멋있고 약간 이런 거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물론 그런 또 추함이 있는데 그 추함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발레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몸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때요 보면. 그래서 둘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 있고 괴로움도 표현할 수 있고 추함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몸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무언가 하나에 극한된다 하는 거는 이제 현대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조금은 그런 여러 가지의 장르도 다 섭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발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대는 발레를 하지도 못해요. 재밌게도 이미 워낙에 틀을 많이 깨서 작업한 친구들이 모던이라고 현대 미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모던한 친구들이 발레는 어때요? 고전 말 그대로 고전을 계속 지키려고 하지만 이제는 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모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반을 많이 해요. 클래식과 모던. 근데 이 친구들은 완전 틀을 완전 깨는 건 또 어려워해요. 왜냐? 이 친구들은 항상 뭔가를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있는 게 특히나 이제 저희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두 가지를 다 소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부분 진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 누드 작업을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왜냐면 저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그랬어요. 야, 누드로 하면 좋겠다. 왜 누드로 해야 되죠? 저는 항상 동작이 먼저 보이고 움직임이 보이고 몸에 대한 그런 게 보이는데 왜 누드로 해야 되죠? 이 말을 제일 많이 항상 부딪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그래서 많이 좀 싸우기도 하고요. 예. 어떤 작업을 하던 표현이라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던 찰나에 친구들이랑 작업하는데 친구들이 먼저 야, 이 작업은 야, 이것 때문에 거슬리네. 옷이 거슬려. 섀도우 작업하면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저도 못 느꼈고. 근데 표현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살색 스킨 언더나 이런 걸 입고 하는데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뭔가 하나의 그런 피사체 나와야 되는 끊기는 거예요, 자꾸. 오히려 그 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조금 거슬린다. 저한테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첫 번째로 끝나고 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스스로 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작업에 대해서 누군가 누구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정관념을 만들었던 거죠, 스스로에게. 그래서 왜 깨지 못할까 했는데 스스로 깨보자 해서 우리 가족을 가지고 저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누드를 이제 그전에도 한 게 있었지만 공식적인 제 작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 작업으로는 그때는 공식적인 첫 번째 완전 다 놓고 이제 저랑 와이프랑 애기랑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설적이냐 아니면 좀 막 그런 거에 되게 예민했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친구들이 야, 훨씬 좋다고 다들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이제 나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왜 내가 벗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 못 느끼었다 하게 해서 제가 스스로 먼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댄서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댄서들도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벗기잖아요. 예. 입고 해보고 둘 다 해봐요. 시도를. 그래서 좋은 부분을 찾죠. 예. 벗고 할 때, 왜냐면 동식적인 많이 큰 걸 할 때는 조금 뭔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그때는 다시 하고, 조금 뭔가 웅크린 동작이라든지 그런 선들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서는 퓨어한 느낌이라든지, 퓨어한 느낌은 훨씬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점을 찾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 못 나가게 있으니까 저를 대변하는 우체통이 있고, 그 엽서에 사람들이 저에게 글을 써서 전달하면 전 그걸 읽고 또 그 다음 메모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 전시회의 목표는. 네, 그래서 네, 그런 방식.